그의 여름 집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르던 가마솥불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전 남편의 이 한마디에 짓밟혔던 존엄성,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시어머니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무너졌던 마지막 희망. 그녀는 그 타들어가는 지옥 불 속에서 피눈물로 쓴 복수의 장부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지바람 속에 홀로 남겨졌던 여인이 이제는 도심 한복판 거대한 빌딩의 주인, 거물급 사업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구두 소리는 과거 자신을 짓밟았던 그들의 심장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심판의 종소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갚아주는 유치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한 여성이 희생이라는 미덕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온몸으로 써내려간 처절한 영웅의 기록입니다.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들꽃 같은 그녀의 위대한 인생 이막입니다. 지옥 끝에서 돌아온 여인 연숙. 그녀가 차린 마지막 제사상에는 과연 무엇이 올려져 있었을까요? 20년 전 그날 그녀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마주하게 될까요? 잔인했던 여름의 끝에서 시작된 그 위대한 복수의 전말, 지금 공개합니다. 너 지금 어디라고 대문 밖을 나가? 이 떼약볕에 정신이 나간 거야. 뭐야? 밥상 안 차려놓고 어디 가냐고? 아니, 정신은 지금이 제일 맑아. 당신이란 인간! 그 지긋지긋한 폭언 소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난 저 타오르는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생각이니까. 이게 진짜? 너 오늘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내 발로 다시는 이 집 문터 못 밟을 줄 알아. 내 성격 알지? 지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8월의 대낮이었습니다. 연숙은 20년 동안 닫고 조였던 집 대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 태식은 런닝구 차림으로 뛰쳐나와 연숙의 가녀린 팔목을 으스러질 듯 낚아챘지만 연숙은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 뚜껑을 치우듯 남편의 손을 차갑게 털어냈습니다. 시어머니 덕자는 대청마루 끝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복을 제 발로 차는 미친년이라며 연신 마당바닥에 침을 뱉어댔습니다. 그동안 연숙은 남편의 퇴직금 탕진과 시어머니의 온갖 수발을 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숙의 친정 엄마가 죽기 직전 딸내미 고생할 때 보태쓰라며 몰래 쥐어주었던 금가락지마저 태식이 도박빚을 갚느라 팔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연숙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의 둑이 터져버렸습니다. 연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눈을 찔러 따가웠고 등줄기는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열기 덕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0년의 고통과 피눈물이 압축된 이혼 서류 한 장이 빳빳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집을 나온 지 일주일. 연숙은 공사 현장 인부들의 밥을 해주는 한바집의 좁고 습한 방. 한 칸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수백 명분의 밥을 짓느라 얼굴은 검게 탔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지만 마음만은 생전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누구의 매질도 없는 온전한 자신의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먼지 날리는 길가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처참히 박살이 났습니다. 전 시어머니 덕자였습니다. 덕자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연숙의 유일한 혈육이자 목숨보다 소중한 여동생 은지를 언급했습니다. 은지가 피땀 흘려 들어간 대기업 협력업체에 태식이 이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 동생, 이제 겨우 정규직 심사라며? 안타깝게 됐네. 내 아들 성질 알지? 내가 이번 추석 제사상만 제대로 차려놓고 석고대죄하면 은지 앞길은 열어주마. 그 목소리는 여름의 열풍보다 더 가혹하게 연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연숙은 공사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자유를 위해 동생의 미래를 불태울 순 없었습니다. 그것이 연숙이 다시 지옥으로 발걸음을 돌린 이유였습니다. 연숙은 다시 그 집의 무거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의 개조차 연숙을 낯선 이방인처럼 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거실 에어컨 아래 시원하게 누워있던 태식은 연숙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기어 들어올 걸. 왜 사서 고생을 해? 너도 참 미련하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마당 한 구석에 쌓인 마른 멸치, 세포대와 나물 꾸러미들을 발로 툭툭 치며 명령했습니다. 당장 다듬어라. 너 없는 동안 집안 꼴이 엉망이었으니까. 하지만 연숙은 이번엔 예전의 무지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바집에서 만난 은퇴한 법무사 한석주 씨가 그녀에게 조언하며 쥐어준 소형 녹음기가 앞치마 깊숙한 곳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섭씨 40도가 넘어가는 부엌가스 불 앞에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볶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태식의 추악한 대화들을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태식은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에 당신 조카 정규직 시켜줄 테니까 대신 내 계좌로 얼마 입금해라며 서슴없이 채용 비리와 뇌물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역겹고 속이 뒤집혔지만 연숙은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저들의 목을 조를 단단한 밧줄이 될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명절 당일 집안은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태식은 마치 대단한 권력이라도 잡은 양 거드름을 피우며 친척들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그는 술 기운이 오르자 연숙에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생전에 딸 교육을 이따위로 시켜서 내 마누라가 저 모양인 거야라며 폐륜적인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친척들은 태식의 비위를 맞추느라 연숙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에휴, 여자가 참아야지라는 독설을 보탰습니다. 그때 태식이 은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은지는 언니가 다시 그 집에 갔다는 소식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은지에게 야, 처제. 내 언니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술 한 방울 하치면 내가 너 내일부터 팀장 시켜줄게라며 낄낄거렸습니다. 연숙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인내의 둑이 드디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숙은 들고 있던 뜨거운 곰탕 그릇을 식탁 정중앙에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태식의 비싼 수입 셔츠에 튀자 태식이 비명을 질렀고 연숙은 불타는 눈동자로 태식을 쏘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태식, 당신 오늘 그 주둥이로 내뱉은 말들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게. 연숙은 그 길로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대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태식과 친척들이 뒤에서 고함을 치며 쫓아나왔지만 집 앞에는 이미 연락을 받은 석주 씨의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연숙의 뜨겁게 달궈진 뺨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바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연숙은 곧바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앞치마 속 녹음기에 담긴 태식의 비리 증거들과 며칠간 몰래 찍어둔 태식의 이중 장부 사진들을 경찰청 범죄신고 게시판과 언론사 제보란에 동시에 전송했습니다. 이제 가요, 석주 씨.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연숙의 말에 석주는 묵묵히 기어를 넣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삿대질하며 발악하던 태식의 초라한 모습이 점점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었지만 연숙은 이제 더 이상 그 열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저들을 파멸시킬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의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정문에 도착한 연숙은 가슴을 펴고 당당히 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오연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태식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의 왕으로 군림하며 하청업체 사장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 그의 손목엔 차가운 금속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연숙이 제출한 녹취록은 그야말로 태식의 목을 죄는 단두대와 같았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뒷돈의 액수, 명절마다 상납받은 골프채와 명품 가방의 목록이 수사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올 때마다 태식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같은 시각 집안의 안주인으로 기세를 떨치던 시어머니 덕자의 앞마당에도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들의 권세가 영원할 줄 알고 며느리를 종처럼 부렸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태식의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토록 아부하던 친척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덕자는 텅 빈 거실에서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벽을 치고 통곡했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적막뿐이었습니다. 연숙은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응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당신들이 뺏어간 내 20년을 이제부터 하나씩 청산할 거니까요. 태식의 구속 이후 연숙은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때 연숙은 한바집에서 익힌 손맛과 석주 씨의 경영 조언을 바탕으로 작은 도시락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시장통 작은 구석방에서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연숙은 홀로 가마솥 앞에 서서 밥을 지었습니다. 뜨거운 김에 얼굴이 데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그녀는 웃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오연숙 도시락은 그 자체로 그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정성은 배신하지 않는 법입니다. 화학 조미료 하나 없이 정직하게 만든 연숙의 도시락은 입소문을 타고 인근 공단과 오피스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2호점을 냈고 3년이 지나자 현대식 설비를 갖춘 대형 조리센터를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숙은 동생 은지를 자신의 회사 본부장으로 앉혔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도 돼? 라며 울먹이는 은지의 손을 잡으며 연숙은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버텨준 덕분에 언니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우리 다시는 누구한테도 굽히지 말자. 자매의 눈물은 뜨거운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연숙은 연 매출 수백억을 기록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숙은 익숙한 이름 하나를 보고서에서 발견했습니다. 과거 남편 태식과 시어머니 덕자가 살던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현재는 어느 요양병원의 무료 급식소에 의지하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연숙은 화려한 정장을 갖춰 입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고급 승용차의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고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줄을 서 있는 노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때 서슬 퍼런 기세로 며느리를 윽박지르던 덕자였습니다. 굽어버린 허리와 초점 없는 눈동자, 때자국이 가득한 옷차림은 과거의 영화를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술에 절어 폐인이 된 태식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숙이 차에서 내려 그들 앞에 섰을 때 태식은 눈부신 그녀의 모습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연수가? 태식의 떨리는 목소리에 연숙은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가운 돈봉투 하나를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연숙의 친정엄마 유품을 팔아 챙겼던 그 액수 그대로였습니다. 태식은 바닥에 떨어진 돈봉투를 주우려다 비참함에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연수가 한 번만 살려줘. 우리 어머니 약값이라도 좀. 덕자 역시 연숙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연숙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제사상 차리러 오라고 할 때 기억나세요? 제 동생 목숨줄 흔들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연숙의 목소리엔 분노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허무와 냉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돈은 동정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한테 빌려준 20년 인생에 대한 이자예요. 이걸로 방 한 칸 얻어서 남은 생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사세요. 그게 내가 당신들한테 내리는 마지막 제사상입니다. 연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로 속으로 주저앉아 땅을 치는 태식과 덕자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얼음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때리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연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시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숙에게 여름은 고통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학재단 설립식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가족을 위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재단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연숙은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의 훈장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 석자가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연숙의 연설에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연숙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눈부신 태양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전 그 뜨거웠던 대지 위에서 절망하던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오직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오연숙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